운동은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 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이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내용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제가 아닙니다. 그 상식은 절반 이상 틀렸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을 토대로 한 진짜 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보를 채우려 걷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큰거려도 조금 더 움직이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목이 아프고 무릎은 자꾸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찹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왜 더 힘들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스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립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니까 참고 계속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저는 그 익숙한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몸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한 운동 과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위가 이미 한계에 와 있는지, 회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무지 때문이라는 것까지 밝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주변에서 운동 많이 해요라는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이 건강해지는 운동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90세가 넘어서까지도 병원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즉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를 좌우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몸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병원 신세지지 않으려고 단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력 때문에 몸이 더 빨리 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 억울함을 막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운동이 맞고 어떤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만 진짜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켜드리는 채널, 백세연구입니다. 저는 30년간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운동의 진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해지려고, 통증을 줄이려고,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진료실에서 반대로 운동 때문에 더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몇 명의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경험을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날 더 피곤하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적된 운동량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에는 반드시 회복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몸이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미 약해진 부위부터 먼저 파괴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60대, 70대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밤새 자면 근육이 회복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관절의 윤활은 줄어들고 심폐기능은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말만 믿고 계속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자세가 나빠서일 거야. 신발 때문일 거야. 오늘만 좀 힘든 거겠지. 하고 불편한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든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곳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무릎, 발목, 허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장 쉽게 손상되는 약한 고리입니다. 이곳에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사실은 몸이 오래전부터 계속 무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실제로 잊지 못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71세 김용구 어르신은 매일 새벽 6시 헬스장 문을 여는 단골이었습니다. 평소 레그프레스를 100kg 가까이 들며 헬스장 철인으로 불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무릎 연골의 심한 마모, 운동을 열심히 해서 생긴 부상이었습니다. 본인은 운동으로 건강을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릎 회복 속도를 모른 채 무리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그동안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운동하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온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절대 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령층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10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끈기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시큰거리고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놀랍게도 심폐기능 검사에서 체력이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라고 해서 매일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는 어르신의 표정은 충격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운동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야 합니다. 몸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에서는 회복보다 소모가 훨씬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을 무시한 운동은 결국 몸을 고장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은 이미 몸의 여러 부분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젊은 시절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을 밀어붙이면 당연히 약한 곳부터 먼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건강해지는 도구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을 망가뜨리는 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핵심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운동 방식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새로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체력이 늘고, 무릎은 단단해지고, 허리는 튼튼해지고, 결국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꾸준함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읽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매일 조금씩 내 관절을 갈아먹고 매일 조금씩 체력을 소모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6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이 되면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심박수는 훨씬 빨리 오르고 무릎에 실리는 충격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누적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젊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화의 속도를 스스로 과소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도 괜찮겠지라며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심폐기능이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운동을 하든 숨은 점점 더 차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통증이라는 형태로 강력한 경고음을 보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운동을 딱 끝낸 순간에는 뿌듯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온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걷기 운동을 했는데 정작 무릎이 쑤시고 발목이 시큰거리는 느낌. 그런데도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운동화를 다시 신고 나가본 경험. 이 모든 경험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담할 때 항상 자동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동차 바퀴는 계속 굴러가지만 어느 한쪽이 조금만 더 마모되기 시작하면 그 바퀴가 먼저 터집니다. 바퀴가 터지고 나면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의 바퀴는 매년 점검하면서 정작 자신의 무릎과 발목은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걷고 뛰고 들어올립니다. 70대의 관절은 이미 바퀴의 고무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실으면 가장 먼저 약해진 곳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층이 가장 많이 다치는 운동이 바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듣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체중의 부담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소보다 오래 걸었다거나 체력이 떨어진 날 억지로 걸었다거나 신발 밑창이 오래돼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다면 그 누적된 충격은 바로 무릎과 발목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걸어야 건강해진다는 말만 믿고 걷습니다. 무릎은 써야 튼튼해진다는 말만 믿고 계단을 오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무릎을 써야 하고 관절이 충분히 회복된 상태여야 걷기가 도움이 됩니다. 아픈 무릎을 억지로 쓰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기 남양주 72세 박경희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1만 보가 찍히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심폐기능이 예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라던데 왜 이런가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죠. 이는 걷기의 문제라기보다 회복 없는 반복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께 이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도
운동센터에서도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 핵심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동하세요. 많이 움직이세요. 걷기가 최고입니다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열심히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히 때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이제부터는 이 관점으로 운동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 관점을 기반으로 내 몸을 지키는 운동법의 핵심 원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의 패턴, 몸을 지키는 운동의 원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왜 같은 운동이라도 어떤 사람의 몸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망가지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원리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나는 그동안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은 완전히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자극이라고 부릅니다.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어떤 동작을 하든 몸에는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지 아니면 약하게 만들지는 회복이라는 과정이 결정합니다. 자극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대는 24시간이면 회복되던 근육이 60대에는 72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었으니 내일 또 걸어야지. 어제 근육이 좀 아팠으니 오늘은 더 해야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이 몸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는 회복이 뒤처진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그 자리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회복이 없다면 누적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을 가진 어르신 중에는 열심히 걷는데 왜 더 아프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릎에 문제 있는 분에게는 지속적인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되기 전에 충격이 다시 들어오면 관절은 견딜 틈이 없습니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몸의 약한 고리를 모른 채 운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부위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약하고 어떤 분은 무릎이 약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어떤 분은 균형 감각이 약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부위가 약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동을 시작하면 그 약한 부분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약한 분에게는 걷기 운동이 부담이 될 수 있고 허리가 약한 분에게는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걷기야 뭐 누구나 하는 운동인데 이 정도 무게는 다들 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운동합니다. 이것이 몸을 망가뜨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패턴이 단조로운 반복 운동입니다. 걷기, 만보, 1시간씩 러닝머신, 매일 똑같은 운동 루틴 이런 반복 운동은 특정 부위에만 하중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육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운동을 반복한다는 것이 곧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갈아 넣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동차도 같은 바퀴만 계속 사용하면 그 바퀴가 가장 먼저 닳아버리듯이 관절 또한 동일한 충격을 받으면 특정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10년간 실천한 분도 발목과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운동이 망가지는 네 번째 이유는 심폐 능력의 저하를 무시한 운동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폐활량은 줄어들고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액 공급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심장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여깁니다. 숨이 차는데도 걷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체력이 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게 회복을 고려해서 약한 부위를 보호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얻습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 운동은 독이 됩니다. 단순히 운동 많이 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요? 운동은 양이 아니라 방향과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을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 몸이 실제로 좋아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젊을 때는 땀 흘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강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고강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낮은 강도로 일정한 자극을 꾸준히 줘야만 근육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관절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무리가 없는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조금씩 자주 자극될 때 더 잘 반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의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아픈 건 당연하지 않나요? 아프다고 쉬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관절 부위의 통증은 가벼워 보이더라도 그대로 밀어붙이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찌릿하다, 발목이 시큰거린다, 허리가 당긴다, 이런 신호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은 무릎이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걷기, 허리에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서기와 앉기, 관절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가동성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운동해야 한다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부상의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운동 종류의 다양화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걷기만 꾸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걷기만 반복하면 특정 관절과 근육에만 하중이 집중됩니다. 특히 발목 무릎 고관절은 걷기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대표 부위입니다. 그래서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이 부위들이 먼저 고장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걷기가 있다면 가벼운 근력 운동이 추가돼야 하고 근력 운동이 있다면 유연성 운동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23회의 균형 운동, 가벼운 코어 운동 역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동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면 특정 부위만 반복적으로 혹사시키지 않게 되고 전신이 고르게 자극을 받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회복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반드시 회복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휴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 수분 섭취, 영양 섭취, 가벼운 스트레칭, 온열요법, 그리고 하루 중의 활동량 조절까지 모두 회복입니다. 잘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잘 운동하는 법도 배울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후의 회복 관리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 다음날 몸이 무겁고 통증이 있는데도 괜찮겠지 하고 또다시 운동을 나섭니다. 이는 회복 없는 반복이며 결국 누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운동의 효과를 가장 잘 가져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심폐 능력에 맞는 운동 속도입니다. 심장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심장은 점점 빨리 지치고 빨리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단히 가볍게 여깁니다. 좀 숨이 차는 건 괜찮지. 심장이 빨리 뛰어야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평지를 걷더라도 너무 빠른 속도는 피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숨이 부드럽게 들고 나가는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심폐가 안정되면 걷기나 근력 운동의 효과 역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원칙은 나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보를 걷는다고 해서 나도 만보를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30분 운동한다고 해서 나도 30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비교가 아니라 개인의 기준 설정입니다. 오늘 3000보 걸었다면 내일은 3200보 정도만 늘리는 식으로 내 몸의 속도에 맞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결국 부상 없이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6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운동 방식으로 몸이 더 힘들어지거나 통증이 나타났다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 루틴이 몸을 지키는 루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증을 참으며 운동한 끝에 큰 부상을 당한 사례를 또 한 번 기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순이 어르신은 허리가 뻐근해도 참으면 근육이 붙겠지라며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굽혀서 드는 동작을 반복했고 고개를 숙인 자세로 러닝머신을 오래 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병원에 왔고 검사 결과는 척추관 협착 악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이 때로는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뒤집어 건강을 지키는 6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해결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의 운동이 달라지는 결정적 키가 될 것입니다.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기준점 재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어떻게 해왔든 오늘부터는 남들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보를 걷는 대신 3000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30분 걷기 대신 주 3회 15분 걷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낮아 보이더라도 그 기준이 내 몸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놀랄 만큼 솔직해서 무리한 기준 앞에서는 반드시 통증이나 피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맞는 기준으로 운동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루하루 끊어서 생각합니다. 오늘 못 걸었으니까 내일 많이 걸어야지. 오늘 아프니까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지만 고령층의 몸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회복과 피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동 목표도 하루 단위로 정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3번 2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가벼운 근력 운동처럼 주 단위로 설정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하게 운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운동의 조합 만들기입니다. 걷기만 하는 분이라면 걷기를 70%로 줄이고 나머지 30%는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20분 걷기, 화토 하체 근력 코어 10분, 매일 5분 스트레칭. 이 정도의 조합만 만들어도 특정 관절에 쏠리는 하중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리가 약한 분은 코어 강화 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무릎이 약한 분은 무게 중심을 앞쪽이 아닌 뒤쪽 근육이 받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운동의 조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은 통증 관리법을 운동과 함께 넣는 것입니다. 운동 후 발목이 시큰거리거나 무릎이 부어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아픈 상태로 운동을 이어가면 100% 악화됩니다. 따라서 운동 루틴에는 반드시 통증 관리 루틴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온찜질, 가벼운 마사지, 종아리 풀기, 허리 주변 근육 이완,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은 모두 회복의 기술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육의 긴장이 오래 남기 때문에 운동 후 5 내지 10분의 통증 관리가 다음 날의 컨디션을 극적으로 바꿔줍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법은 숨이 찬 순간 속도를 낮추는 원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면 대부분은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에서 이 판단은 위험합니다. 숨이 찬 순간 속도를 줄이고 숨이 편안해질 때까지 걷기와 휴식을 반복하는 인터벌 방식을 사용하면 심폐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70대 이후 운동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안정법입니다. 여섯 번째 해결 방법은 내 몸 점검 루틴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무릎은 어떤지, 발목은 어떤지, 어제보다 체력은 어떤지 스스로 체크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점검은 길게 할 필요 없고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키고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운동 루틴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열심히보다 지속 가능성, 반복이 아니라 변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운동은 반드시 내 몸을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표는 더 멀리 가는 것, 더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내 발로 내 삶을 지키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도 놀라울 만큼 쉽게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술처럼 읽어내고 그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운동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한 단계 더 현명한 방식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여러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모든 운동이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건강관리의 출발점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